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오늘 하루 가슴을 쓸어내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말을 오늘 같은 날 쓰는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시장 전문가들은 옵션 만기일인 오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예견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그야말로 급락했습니다. 50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1914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어느 때보다 자세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잠시 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목요일 만나 뵙는 분이죠.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X1 전문가 주신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분석 빨리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옵션 만기일인 오늘을 무난하게 넘기나 보다 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무려 1조 3천억 원의 정도의 매물을 내놓으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평소에 무엇보다 수급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해주신 주신왕님이기 때문에 오늘장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옵션 만기 충격 사실 많은 분들께서 깜짝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응은 잘 하셨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자, 일단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늘 뭐 다들 신문 기사에서 확인하셨겠습니다만은 단일 창구, 도이치증권이었죠. 단일 창구에서 대량으로 환차익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대량 어떤 현물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 동시효과를 종가 때였죠. 종가 동시효과를 확 끌어내렸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동시효과 때 장중에는 괜찮은 흐름 유지하다가 동시효과 때 3% 이상 내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 자, 일단은 여러분들 너무 인위적인 조정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니라 그냥 인위적인 그냥 끌어누르는 듯한 그런 종가가 이렇게 누르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났기 때문에 너무 인위적이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들 그 다음 날에 시가 갭을 띄우면서 회복을 해줍니다. 일단은 내일 오전에는 갭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 종목들별로 코스피 100 대형 우량주들 위주로 해서 시간의 단일가를 확인을 해보셨다라면 아마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웬만한 종목들 거의 다 갭상승했죠, 그죠? 갭상승이라기보다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늘 종가 대비는 최소한 1에서 한 2, 3% 정도는 상승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마지막 어떤 종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기존의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 최근에 그 국내 증시 수급 흐름을 보시면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수급을 정말로 중요시하게 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기존의 외국인들 그 수급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한 단일 창구에서 매도가 나온 거고 기존에는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죠? 잠깐 화면을 보시면 네. 외국인들 그동안에 매수해준 물량만 보시면 여러분들 비록 오늘 뭐 1조 3천억 원의 매도가 나왔다고는 하지만은 기존에 그 중요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주가가 의미가 있는 가격대,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어떤 의미가 있는 가격대를 돌파할 적에 항상 외국인들이 관여했었고 외국인들이 주도를 했었다.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의미가 있는 돌파 시마다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도이치에서 대량으로 물량이 나오면서 종가를 끌어내렸다고 해서 이런 어떤 흐름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유럽 쪽의 재정 문제가 살짝 불거졌었는데 뭐 지난 5월 달부터였죠. 그죠? 4월, 5월부터 시작됐던 문제. 얼마 전에도 유럽 쪽의 재정 문제가 살짝 나왔었는데요. 사실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큰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떤 동일한 문제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게 되면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그걸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더 이상 어떤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투신권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는 분위기 있죠. 펀드 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수익형 펀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식형 펀드는 계속적으로 지금 환매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매물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죠. 전혀 뭐 견조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이 오늘만 살짝 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뭐 저는 중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꾸준하게 매수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여러분들 원화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어떤 뭐 대외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매도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순매수만 꾸준하게 들어와 준다면은 중기적으로 2,000포인트까지는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옵션 만기일에 의한 단기 충격이다. 추세 상승은 변함없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내일장의 반응입니다.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시고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내일은 갭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일단 현재 나스닥 선물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스닥 선물이 좋지 않은 건 맞는데 오늘 너무 동시효과 때 너무 인위적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세가 오전부터 유입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건 뭐냐면 물론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오전에 이제 시가 갭을 띄울 확률이 높은데 오전에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은 아마 나오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죠. 반등이 나올 것은 예측이 되지만 오후장까지 과연 그 동시효과 갭을 띄운 그 시세를 유지를 해주느냐 그게 바로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오늘 대량거리 음봉이에요. 그죠? 대량거리 음봉이 나오면서 21선을 위협하는 그런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도 21선이고요. 바로 직전고점과 닿아 있죠. 기술적인 반등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갭을 띄우고 나서 양봉이 아마 나올 텐데 그 양봉이 오후장까지 유지가 된다면 정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장세 이런 시장 흐름에서는 여러분들 투자 마인드를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큰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차트를 넓게 보세요, 여러분들. 큰 상승입니다, 그죠? 대세 상승장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받쳐주고 차트도 이거 누가 보더라도 그냥 완벽한 우상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캔들 하나하나에 뭐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하고 또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박수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꾸준하게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업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느냐? 여러분께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지수가 상승 구간에서 약간 소외가 됐었던 IT 업종 있죠, 여러분들. IT 업종.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사실 뭐 바닥 탈출의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종가 때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그동안 소외받았던 IT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그대로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이제 어떤 실적 모멘텀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화학주, 정유주, 자동차 쪽 그런 쪽의 섹터에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존 주도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눌림목을 어느 때보다 공략할 때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그 목요일 순서죠. 주시랑의 특공개미 프로젝트가 이어집니다. 이론은 지겹다. 이제는 실전이다. 수익까지 껴되는 살아있는 강의. 상위 5% 안에 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한다. 주신항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주신항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열려 있으니까요. 이 번호로 지금부터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를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신항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먼저 앞 시간에 제시해 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AS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총 4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2종목씩 살펴볼게요. 특히 눈에 띄는 SK에너지와 대한항공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버텨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수익권에 있고요. 흐름도 괜찮은데요. 어떤가요? 자, 일단 SK에너지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추천가 대비 꽤 괜찮은 상승 흐름을 보여준 종목들이죠. 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에 약간 못 미쳤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16만 1,500원쯤에서 매수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3,000원까지 그죠? 1,500원이 모자란 그런 가격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보다 조금 더 다소 높게 잡으셨던 분들 일단 수익이 나셨을 텐데 추천가 대비는 10% 넘게 상승해줬거든요.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정유주에 대한 관심 가져야 된다. SK에너지도 그런 측면에서 멋진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적에 기본적으로 한 5% 정도 3%에서 5% 정도 수익권에서는 각자 분할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할 매도 정도는 해주셨어야 맞는 거고요. 오늘 뭐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그래도 5일선을 깨지 않는 그런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에서 아직까지는 되게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홀딩 관점을 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분할매로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최소한 이제 11선 단기적으로 11선을 이탈을 할 때까지는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도 이어서 살펴봐야겠죠? 네. 예. 네, 대한항공도 최근 들어서 어떤 여행객 수요 증가와 그런 어떤 모멘텀과 맞물려서 네. 멋진 흐름을 보여준 종목이죠. 예. 자, 대한항공은 매수가 왔었죠, 그죠? 이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72,500원이었는데요. 10% 매수하십시오 말씀드렸는데 그날 72,100원까지 떨어졌던 모습이에요. 500원에 매수했으면은 수익 매수가 대비 한 5% 이상 수익이 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1선.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이었나요? 아마 이동평균선, 지지난 시간이었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차익실현, 그죠? 차익실현의 어떤 기준으로 잡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121선에 닿았었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분할 매도를 해줬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왔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애초에 3%에서 5%권 분할 매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오늘 차익실현 분할 매도는 해주셨어야 맞는 거고요. 나머지 물량은 여러분들 단기이기 때문에 매수가를 위협할 때까지는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맞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살펴주신 관심 종목 SK에너지와 대한항공의 추가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삼성카드와 성광밴드도 있었죠. 근데 삼성카드 경우에는요, 손절가인 57,600원을 이탈했습니다. 손절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을 저가 매수 기회로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지금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오늘 예. 분봉 보시면은 종가 때 밀었잖아요. 그죠? 종가 때 확 밀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제시해드렸던 손절가 대비는 이탈을 한 모습입니다만은 지금 인위적인 가격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손절보다는 홀딩을 하시는 게 맞겠죠. 최소한 내일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맞겠다. 일단 내일 오늘 종가 때 밀어버린 그 갭 있죠? 갭을, 메우러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내일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면은 아직 편입을 못 하신 분들은 신규 매수 접근을 해보시고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은 당연히 홀딩 유지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카드 살펴봤고요. 성광밴드도 남아있죠? 네. 예. 자, 성광밴드도 꽤 괜찮은 흐름이에요. 예. 예, 지금 최근 들어서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두드러지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상승 흐름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광밴드 최근에 대량거래 양봉. 제가 그때 지난 시간은 제가 이제 대량거래에 대해서 거래량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었는데 저는 기법 어떤 설명을 드리면 그 기법에 관련되는 그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역시나 성광밴드도 그런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이었다. 자, 일단은 추천가 대비는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한 5% 정도 올라갔나요? 그죠? 하지만 매수가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 대비 한 200원 정도 모자랐을 겁니다. 아마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마찬가지로 보유를 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분할 매도는 하셨어야 되는 거죠.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그 다음날 충분히 5% 정도의 수익권은 나왔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분할 매도 하셨다라면은 나머지 물량은 매수가 위협 시까지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 지금 수급이 너무 좋아요. 예, 기관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량 거래가 터지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양봉이건 음봉이건 간에 대량 거래가 터진다면 주가는 밀리면 안 됩니다. 버텨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대량 거래 양봉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나온 종목이다. 그렇다면 어떤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는 소리인데 그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는 일정 흐름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대량 거래 양봉이 터진 이후에 주가가 안 밀리고 있죠. 주가가 살짝 밀리면은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받쳐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런 모습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여전히 홀딩 관점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관심 종목이었던 4종목 모두 AS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주신항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강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지키는 게 먼저다. 네, 네. 수익은 나중이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지키는 게 먼저다, 수익은 나중에라는 말을 들으니까 살짝 감이 오는데요. 손실이 났을 때 적정한 선에서 자르고 나오는 손절의 원칙 준비하신 거죠? 그렇죠. 네. 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망설이실 때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종목이 매수하신 종목이 이제 어떤 좀 하락을 하면서 그죠? 하락을 하면서 좀 손실이 커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다 그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과연 이 종목을 지금 잘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자르지 않았을 경우에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아니면은 잘랐는데 또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 사실상 많이 아쉽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주식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항상 자신만의 어떤 뚜렷한 매매 원칙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네, 그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손절 원칙이다. 자, 제가 주제가 지키는 게 먼저다. 수익은 나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일단은 수익 내는 방법에 수익 내는 것만 먼저 수익 내는 데만 급급하시죠. 먼저 매매 기법을 먼저 배우려고 하시고 그죠? 어떤 마인드도 정립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매매 원칙도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꾸만 수익부터 내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설사 운이 좋아서 운이 좋게 수익을 내더라도 그 수익을 지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기초가 안 잡혀져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방법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익히셔야 됩니다. 자신의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나중에 수익도 점점 쌓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함과 동시에 손절 가격을 정해라.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하셨는데,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강한 양봉,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저는 먼저 종목을 검색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어떤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어떤 세력의 입성을 의미하겠죠.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세력이 들어왔는데 최소한 세력이 양봉을 만들었다라면은 살짝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때요? 추가적인 상승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 거라는 어떤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거죠. 그렇다면 최소한 이 양봉의 시가 또는 저점은 깨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매수함과 동시에 만약에 이 종목이 종가가 5만 원이었습니다. 장중에 눌림목이 나와서 한 49,000원까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점은 이 양봉의 저점은 45,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보유를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바로 이 45,000원이 된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이 양봉을 기준으로 잡으시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 양봉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양봉이 깨지면은 당연히 손절매로서 리스크를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은 여러분께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뭐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뭐 단타도 있고요. 그죠? 단타 기법, 내지는 뭐 단기 매매 기법, 중기 기법, 장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단타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예, 단타 같은 경우에 손절 원칙 정말로 칼같이 지키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 테마주나 개별주들, 세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손절 타이밍을 한번 놓쳐버리면은 주가가 확 밀려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단타를 하시는 분들,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손절매를 잘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분봉입니다. 분봉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종목이 단타 세력주가 있는데 급등을 합니다. 급등하다가 살짝 눌림이 나와요. 눌림이 나오다가 이쯤에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다.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셨으면은 손절매를 어디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전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셨다는 소리는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는 어떤 전제하에 매수하신 거기 때문에 전저점에서 자르고 나오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전저점, 물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뭐 전저점만 가지고는 사실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일봉도 보셔야 되고, 그죠? 종목에 대한 어떤 일봉상의 매매 기법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냥 어떤 손절의 원칙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저점. 보통 이제 세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양봉 매매가 있고, 그죠? 음봉 매매가 있는데요. 음봉 매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통 이제 그 세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하면서 5일선이나, 그죠? 단기적으로 5일선. 네, 이렇게 5일선 이렇게 있죠? 5일선까지 떨어지는, 장중에 조정을 받는 거죠? 5일선까지 떨어지는 이런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만약에 이 종목이 5일선을 근처에서 분봉상 반등이 나왔다는 이거예요. 주가가 빠지다가 5일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거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5일선에서 지지를 받는구나 하고 매수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5일선의 지지를 받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살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지를 받는구나 해서 매수하셨는데 만약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 즉 분봉상 전저점이 깨지게 되면 과감하게 손절매를 해서 빠져나오시라는 겁니다. 정말로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니면 이제 눌림목 공략이다. 예를 들어서 세력주가 아니라 일반적 그냥 단기 매매에서 눌림목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합니다. 21선 눌림목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다가 이제 조정을 받겠죠.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21선까지 주가가 눌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주가가 눌릴 때 이 종목이 21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리고 이제 오늘 주가가 살짝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는데, 자, 전날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21선에서 지지를 받은 흔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이 어제 지지를 받았구나, 이제 올라가는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손절선은 어디로 잡으셔야 돼요? 당연히 전일의 저점을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 어제 지지를 받았으니까. 지지를 한번 받았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가격대를 이탈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을 살짝 이탈을 했다가, 그죠? 저점을 살짝 이탈했다가 또 올라간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손절했는데 손절하고 나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 그런 경우 많으셨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런 거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막무가내로 홀딩을 하시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손절해 주시면서 리스크를 관리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손절 기준을 잡는 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요, 만약에 때를 놓쳐서 처음에 정한 그 손절선을 이탈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손절선을 이탈을 했다면 예. 일단은 뭐 이탈했다라면은 이런 경우 있겠죠.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전저점이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을 이탈했어요. 이미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 그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손절 가격을 정하게 되면 보통 제가 아까 전저점을 잡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저점을 손절로 잡는 경우에는 여러분들만 잡는 게 아니에요. 다른 투자자들도 같이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동시에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손절이 우르르 나온다는 거죠. 즉 투매가 중간적으로 이제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투매는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이제 투매가 나오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급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손절 타이밍을 놓치셨다 하면은 잠깐 기다려 보세요.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기다려 보시면은 그 가격을 살짝 이제 만회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노하우인데,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서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손절 타이밍 놓치셨더라도 그러한 반등 타이밍을 이용해서 매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손절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넘어져도 상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손절의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가급적 손절까지는 가지 않는 게 모든 사람들의 바람인데요. 그렇다면 리스크가 낮은 종목들을 고르는 방법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리스크가 좀 적은 종목들 고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일단 손절하기 전에 매수를 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고릅니다. 종목을 검색을 해서 매수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종목에 대해서 손절을 할 경우에 리스크가 얼마인지부터 저는 체크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자, 여러분께서 감당을 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단타, 장중에 그냥 치고 빠지는 이런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크게 두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실제로 10% 내지는 한 5에서 한 10% 정도를 저는 비중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손절매는 보통 3% 이내로 잘라요. 3% 이내로 자르게 되는데, 이 정도는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른다라는 거죠. 즉 제가 이 주시장이 손절매 감당할 수 있는 거는 10% 매수를 해서 3%다. 즉 마이너스 0.3이 되겠죠. 그죠? 원금 대비. 그죠? 원금 대비 만약에 10% 매수해서 마이너스 10% 손절하게 되면 원금 대비 1%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10% 매수해서 마이너스 3% 손절하게 되면은 원금 대비 0.3% 손실이 까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이제 검색하셨습니다. 검색하셨는데, 이 종목에서 매수 진입을 하고자 하는 그 타점부터 해가지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밀려서 손절을 하게 되면 가격까지 퍼센테이지가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전저점에 손절 하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저점이 예를 들어서 한 6,000원입니다. 6,000원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살짝 올라갔다가 이제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오는 과정인데, 여기 가격대가 이 가격과 6,000원과 여러분께서 지금 매수 진입을 하고자 하는 이 가격, 이 리스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다. 근데 과연 여기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가? 자,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10%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 3% 손절, 그죠? 마이너스 3% 손절을 저는 기준으로 잡아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10%를 매수하게 되면 5% 손절,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담이 큽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비중을 반으로 줄이세요. 매수 진입을 하고 싶으시면은, 정하고 싶으시겠다면은
비중을 반으로 줄이신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존 평상시 같았으면 10%를 매수하셨을 테지만 리스크가 5%이기 때문에 비중을 반으로 줄인 5%만 매수하셔서 만약에 손절매를 하게 되면 원금 대비 0.2% 정도, 그죠? 0.25% 정도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하시는 거예요. 매수를 함과 동시에 손절선을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리스크 퍼센테이지를 따져보셔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비중을 맞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면 매수를 여러분께서 하실 때 손절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가 1% 정도밖에 안 된다. 만약에 이 구간이 겨우만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 같으면은 10%의 비중으로 매수를 할 때지만 리스크가 1%밖에 안 되니까 이럴 때는 비중을 더 2배로 늘려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만큼 수익이 나게 되면은 더블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대신에 손절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매 해봤자 기존에 제가 정해놨던 그 리스크 범위 내에서 손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수함과 동시에 손절선을 정하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비중을 늘릴 수 있겠고요. 혹은 줄일 수 있겠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매매하시라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다면 리스크가 낮은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자, 비교적 위험이 적은 종목. 일단은 제가 네. 그 초보 투자 여러분들께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주들 있죠. 일반 세력주나 테마주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탄력이 정말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매수함과 동시에 운이 좋으면 정말 급등을 하는 그런 시세를 노릴 수도 있겠는데 물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면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큰 수익을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어때요? 급락을 하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심한 급락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초보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기에 좋은 거는 움직임이 좀 개별주보다 세력주보다는 움직임이 좀 둔한 그런 우량주들 있죠. 코스피100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보다는 코스닥 개별주보다는 몸집이 좀 이제 무겁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떨어집니다. 그 변동성이 좀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량주 위주로 하셔라.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200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1조 이상 시가총액이 1조에서 10조 막 그렇게 되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닥 개별주들 특히나 세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뭐 1000억도 안 되는 500억도 안 되는 종목들이 수두룩하죠. 당연히 몸집이 그만큼 가벼우니까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일반적인 그냥 부티크나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움직이고 싶어도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무거우니까요. 그죠? 기존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리를 해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심하게 하려고 해도요. 걔네들 그 세력들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개별주는 그만큼 몸집이 작으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주가를 주무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요, 그만큼 많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선을 잡기도 되게 애매한 경우도 많고 또 손절선도 상당히 큰 리스크 폭도 되게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은 조금 탄력은 떨어지더라도 안정적인 그 우량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손절선을 잡고 손절하는 방법과 그리고 리스크가 낮은 종목까지 찾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순간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 오늘 관심 종목이요. 예. 자, 일단은 오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삼성카드. 여러분들 네. 삼성카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예. 네, 여전히 신규 매수가 유효하시겠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 대량거래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죠? 대량거래 양봉이 며칠 전에 나왔는데요. 그때 보시면 기관 투자들에 의해서 대량거래 양봉이 나왔어요. 자, 우량주입니다. 그죠? 우량주고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 아주 괜찮은 회사가 되겠는데 대량거래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일반적인 개인들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기관 투자들이 주도 세력이 돼서 양봉을 만들었다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누군가가 수급이 유입이 된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잡으셔라. 일단은 종목군은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양봉의 저점을 기준으로 본 거죠. 자, 매매 기준을 본 겁니다. 저는 이 양봉에 세력들이 들어온 거니까 이 양봉의 저점이 깨지면은 일단은 시세가 끝난 거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손절선을 정해드렸는데 오늘 손절은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종가는 인위적으로 한 번 누른 거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밀려서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메리트가 있겠다.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편입을 안 하신 분들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 58,000원 아래까지는 여러분들
네, 58,000원 아래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혹시라도 이게 반등이 나온다라면 갭 상승 출발한다라면은 시가 아래로 여러분들 갭 상승 갭을 띄우잖아요. 그러면은 시가 밑으로 해서 매수를 해보신 전략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삼성카드 제일 먼저 살펴봤습니다. 59,000원 아래에서 10% 매수하실 걸 권유하셨는데요. 다음으로 살펴볼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지난주에 제가 대한항공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아시아나항공을 가져나왔습니다. 네. 항공주에 대한 모멘텀은 저는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로 인한 어떤 여행객들 수요 꾸준히 늘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차트를 잘 볼게요. 네. 자,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 대량 거래가 몇 번 들어왔죠, 그죠? 분명히 대량 거래에는 여러분들 우량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들이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대량 거래 들어올 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수급을 보시면 그 대량 거래 양봉이 나오던 날 외국인이나 혹은 기관 투자들이 관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나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들어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화면 보시면은 기금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기금에서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지난 한 10월 중순부터죠, 그죠? 10월 중순부터 꾸준하게 수급이 유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도 세력이 기금이라고 쳤을 때 그 주도 세력이 아직 이탈하지 않고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당연히 홀딩 가점이고 지금 신규 매수 가능하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주가가 지금 그렇게 고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 번의 대량거래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옆으로 계속 박스권을 만들면서 옆으로 흘러갔습니다. 자, 세력은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나가는 흔적은 없습니다. 나가는 적이 없이 주가가 계속 옆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즉 어떤 매집 과정이다. 2차 상승을 위한 매집 국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가 사실 코스피가 살짝 밀리는 바람에 약간 밀렸습니다만은 정말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요, 지금 한 9,500원 종가 마감했는데 한 9,600원 아래에서라면 정말로 메리트가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9,600원 그 아래에서 비중은 한 10% 정도 매수해 보시고 손절가를 정해드릴게요. 자, 어제 양봉이죠. 11월 10일 양봉의 저점 9,35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가격을 이탈을 하면 여러분들 그때는 최소한 비중이라도 비중만 반으로 줄여보세요. 자, 10% 매수를 하셨다가 9,350원 이탈을 하면은 원래 전량 손절이 원칙인데요. 일단은 비중만 반으로 줄여보시는 건 괜찮겠다. 왜냐하면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내일 어떤 일시적인 변동성으로 인해서 살짝 이탈했다가도 들어올리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점 9,350원 이탈하면은 비중만 반으로 줄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관심 종목 아시아나항공 매수가는 9,6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10% 매수하실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손절가는 9,350원이라는 점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다음 종목은 OCI 머티리얼스인데요. 네, OCI 머티리얼즈요. 예전에 이제 그 소디프 신소재였던 종목이죠. 예. 설명을 변경을 했는데, 자, 최근 들어서 어떤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면서 보시면 그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추세 전환, 강력한 어떤 추세 전환 신호를 보여주고 있죠. 자, 단기적으로 그동안에 사실 지수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OCI 머티리얼스는 거기에 따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이틀 사이에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데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자, 일단은 이 대량 거래 양봉을 일반 개인이 아닌 외국인들에 의해서, 그죠? 메이저 세력에 의해서 이 양봉이 만들어졌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눌림목을 공략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고점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떴기 때문에 이미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켜보시다가 주가가 빠지게 되면 눌림목에서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게 좋다. 자, 107,000원입니다. 네. 주가가 첫날이었죠. 그죠? 처음 대량거래 양봉이 나왔던 날, 그때 몸통이죠. 양봉의 몸통 아래에서 안쪽에서 107,000원 밑으로 분할 매수를 하신 전략이고요. 102,800원 양봉이 저점 되겠습니다. 102,800원 이탈 시에는 그때는 손절매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관심 종목 OCI 머티리얼즈는요. 107,000원 아래에서 역시 10% 매수하시고요. 손절가는 102,800원을 제시해 주셨다는 점 꼭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더 있다고요. 네. 자, 마지막 종목은 KT 엔주입니다. 오늘
좀 화제가 됐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보시면 갑작스럽게 급락을 했어요. 원래 이 KTNG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거든요. 그만큼 어떤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런 종목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렇게 장중에 6.8% 빠졌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동시효과 때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이미 많이 빠졌었죠. KTNG는 오늘 현대 성우 리조트를 인수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물론 이제 가격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가격에 따라서 약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 우려를 하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을 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너무 이제 우려가 과하다라는 거죠. 아직 가격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이 되면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이렇게 먼저 빠져버리는 것은 과하지 않나. 그래서 단기적인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되겠고요. 오늘 뭐 코스피 동시효과 밀리면서 이 종목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이게 한 6만 3천 원, 6만 3천 원 정도라면 정말로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펼쳐보시면요. 네. 주가가 여러분들 한동안 이제 그 옆으로 흘러갔잖아요. 그죠? 121선을, 장기 이평선인 이 121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이시는 어떤 노란색 이평선이 바로 121선입니다. 이 121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일정 기간 시간을 좀 끌었어요. 자, 시간을 끌었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 가격대에서 어떤 특정 강력한 지지라인대, 즉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선을 그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즉 오늘의 급락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지지라인 때에 지금 주가가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지받을 확률은 훨씬 더 높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6만 3천 원이죠. 6만 3천 원 밑으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실 수 있는 마지노선은 6만 원, 6만 원 정도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6만 원을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역시나 박스권, 6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박스권도 깨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6만 원 정도에서는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을 하셔야 된다. 근데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을 많이 팔았는데 기관에서도 대량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수급이 그렇게 악화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매수해 보신다면 괜찮은 성과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신양님의 관심 종목 4종목을 체크해 봤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상담 신청해 주신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지기 전에요. 잠시 한 번 더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를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끝자리 8190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SK컴즈를 18,9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네,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SK컴즈 말씀하시는 게 좀 반갑네요. 왜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좀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지켜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많이 빠졌어요. 사실 뭐 얼마 전에 실적도 괜찮았다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악재가 없이 그냥 지금은 단순 기술적인 조정, 수급에 의한 기술적인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SK컴즈가 17,000원, 오늘 17,400원을 기록했는데 17,000원 정도면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즉 지금 현재 18,000원 이상에서 매수하셔서 물려 계시는데 지금은 손절 타이밍이 지났다는 거죠.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사실상 저도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은 홀딩을 하셔야 될 때다. 이미 손절 타이밍이 놓치셨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지지를 받고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정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K컴즈 살펴봤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3301님께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86,300원에 매수하셨고요. 그리고 30% 갖고 계십니다. 현대엘리베이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83,60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예, 그리고 비중은 30% 갖고 계시고요. 비중이 크시네요. 네, 예. 지금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조금 수익 중이긴 하신데 네. 현대 엘리베이터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대량거래 음봉이건 양봉이건 대량거래가 터진 다음에는 주가가 빠지면 안 된다,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대량거래 음봉, 상투성 음봉이죠. 사실 이런 음봉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거의 다 거진 다 이제 급락을 하게 되는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주가가 오히려 옆으로 흘러갔어요. 그죠? 즉, 이 대량거래 양봉 자체가 바로 매집성 음봉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구간은 사실상 정말 안타까운 건 매수가가 조금만 더 낮으셨더라면은 지금 매수가가 간당간당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일정 부분 수익이 나오고 계시면은 제가 홀딩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좀 안타까워요. 일단 뭐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요, 거래가 좀 제법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도 정고점 아닙니까?
주가가 전고점에 다다르게 되면은 예의상 팔아주는 게 예의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건 기본 어떤 매도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중장기적인 관점은 모르겠으나, 일단 현재로 봤을 적에는 약간 세력성이 있습니다. 그죠? 상한가가 중간중간에 한 3번 정도 출현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세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진 음봉 못 미쳐서 다시 한번 윗꼬리를 달면서 빠지고 있죠. 일단은요, 리스크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그 매수가를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매수가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손절이 아니라 최소한 익절을 하시면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건 어떨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요, 경기도 시흥에서 보내주셨습니다. 7487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KPX 화인케미칼을 10%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66,400원입니다. 66,400원이시면 조금 물리셨네요. 네, KPX 화인케미칼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크게 보시면 수급은 괜찮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지금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일단 그 대량 거래 이제 고점에서 대량 거래 양봉이 나는데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비록 양봉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버티지 못하고 쭉 빠지고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 구간 같고요. 매수가 대비 지금 좀 빠졌는데, 지금 아까도 제가 SK컴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존에 그 KPX 화인케미칼이 급등하기 전에 패턴을 잘 보시면 이런 수렴형 패턴이었죠. 자, 고점은 낮아지고요. 저점은 일정한 어떤 특정한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옆으로 흘러가는 이런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해놨다. 즉 어떤 강력한 지지라인대가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데도 아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격대에 못 가서 아마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손절 타이밍 놓치셨어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팔시면은 좀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은 이제 21선 깨졌을 때 손절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놓치셨으니까 지금 가격대에서는 홀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적정선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그런 손실을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KPX 화인케미칼 살펴봤습니다. 다음은요, 아이텍 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8316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아이텍 반도체를 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신규 상장주라 매입했는데 계속 내리네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자, 지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인화전공이나 종목을 볼게요. 네. 인화전공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자, 잘 보세요. 대량거래 음봉이 신규 상장 첫날 대량거래 음봉이 나왔죠.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량거래 양봉이 터지고 나서 주가가 안 빠지죠. 자,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죠. 대량 거래가 터진 다음에 주가가 밀리지 않으면, 그게 설사 양봉이건 음봉이건 간에 상관없이 주가가 빠지지 않으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인화전구 같은 경우에도 대량 거래 음봉이 터지고 주가가 안 빠졌어요. 그러던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 아이텍 반도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주가가 버티지를 못하고 계속 빠지죠.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아직 뭐 이동평균선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죠? 어떤 차트를 볼 때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분석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에 종목은 많거든요. 아까도 말했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매집을 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종목들도 보시면은 수급이 안 좋은 종목 하나도 없습니다. 수급도 괜찮고, 재무구조도 괜찮고, 그리고 시장에서 뭐 누구나 다 알 법한 그런 유명한 종목도 있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좋다. 일단은 지금 아이텍 반도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줄줄이 밀리고 있는 모습 정말 좋지 않다. 제가 봤을 적에는 과감하게 손절매 하시고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산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을 2062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74,700원에 매수하셨고요. 40% 갖고 계십니다. 매도 시점을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1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살펴주셨습니다. 네, 74,700원 말씀하셨는데 뭐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종목 괜찮아요. 흐름이 상당히 괜찮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지수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음봉 마감했습니다만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크게 밀린 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상승 흐름은 이제 견조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정고점이에요. 그래도 10만 원까지요. 일단은 뭐 중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주가가 전고점에 다다르게 되면은 일단은 분할 매도 해주시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전고점 돌파를 할 것으로 이제 할 것처럼 어떤 그 모양을 만들다가 차트를 만들다가 이탈을 해버리면 밀려버리면 그에 대한 상실감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고생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직 비중이 있으시니까 전고점 부분이만큼 분할 매도로 살짝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만 원까지 충분히 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어서 LG화학 살펴보겠습니다. 0196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LG화학을 34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LG화학 살펴볼까요? 네, LG화학 좋죠. 그죠? 예. 지금 원래 LG그룹의 LG의 자회사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이제 LG전자가 정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약해졌죠. LG전자보다는 이제는 LG화학이 정말 더 비중이 크게 차지하게 됐는데 지금 유일하게 지금 너무너무 잘 가고 있어요. 연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잘 가다가 이제 오늘 뭐 그 동초가 때 밀려버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3.4% 밀리게 됐는데 일단은 상승 흐름은 유효하다고 봐야죠. 네, 흐름 너무 좋고요. 특히나 이 종목은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LG화학의 주도 세력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과거 차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관은 집중적으로 팔았죠. 그죠? 아래 보시면 팔았죠. 아래 이게 기관인데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할 때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나름대로 61선, 21선, 61선, 121선을 위협을 하는 그런 가격 조정을 받을 적에도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꾸준하게 이어졌다는 거죠. 즉 주도 세력이 오히려 조정 구간에서 주가가 조정 구간에서도 주도 세력이 계속적으로 매집이 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하게 된 건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승 흐름 괜찮고요, 그죠? 수급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더 괜찮지 않나. 그리고 실적 모멘텀 사실 뭐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LG화학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 많이 나오죠. 물론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증권사의 어떤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좀 유의하시는 것도 좋긴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신고가 행진이 좋긴 한데 너무 또 이제 방심하지 마시고요. 일정 부분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좀 이런 조정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로서 차익을 챙기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죠. 네, 다음은 1021님께서 남겨주신 기아차입니다. 34,000원을 매수하셨고요. 80% 갖고 계신데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지 여쭤보셨습니다.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뭐 크게 수익 중이시라서 예. 뭐 큰 어떤 뭐 설명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중이 이미 80%시고요. 추가 매수 하게 되면은 단가를 더 높이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시황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자동차 쪽이나 뭐 이런 쪽은 정말 괜찮습니다. 펀더멘털 괜찮고 실제로 기아차 정말로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봐서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시장 대비도 강한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홀딩 관점 유지하시고요.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는 좀 안 하시고 그냥 홀딩만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마쳐봤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내일도 다음 주 월요일 마찬가지로요,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주시고 상담까지 맞춰주신 조신학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고 있죠. 내일 저는 다시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